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물가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산적해 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거기다 굉장히 큰 규모의 물량들이 함께 출회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옵션 거래가 반도체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 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특히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고꾸라지는 모습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자,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받아봤다면 지난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가 꺾이는 모습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서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물가지표 자체에는 꺾이고 있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연준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번 고민은 이번 주 안에 끝날 예정이니까요. 함께 그 데이터들 어떻게 나오는 이번 주에 특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10년물 국채금리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4.3%를 넘어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었는데요. 한 주 동안 22bp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도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보셔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가격 7만 선을 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변동폭이 조금 큽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만 8천 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4천 달러 깨진 후에 3,600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WTI 원유 선물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주 동안 4%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80달러 위쪽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TC를 등에 업고 또 한 주의 랠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까지 주가에 훈풍 깃들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CT에서는 목표가 150달러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쪽에서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됐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고꾸라지고 있는 어도비 13% 넘게 빠졌고요. 전기차 종목들 한동안 좀 주가가 기운을 못 썼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표정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려 5조 달러가량이 빗자루에 올라타고 나니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보통은 월요일 이 핀비즈맵은 한 주 동안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얼마나 종목들의 낙폭이 컸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금요일 시장의 모습을 적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추이는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모두 0.3%가량 오름세로 마무리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중소형주들은 나쁘지 않았다. 그나마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리의 한 주가 될 겁니다. 화요일 BOJ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후에 수요일 현지 시간 수요일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3시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FOMC에서 앞으로의 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점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물론 금리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자, BOJ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그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있었는데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협상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 협상 이후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솔솔 풍겨 나왔었는데 그 시기가 3월이 아니라 사실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BOJ의 성향상 워낙에 서프라이즈를 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에다 총재가 이런 류의 발언들을 했다라는 것을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4월의 금리정책 전환이 아니라 3월 회의에서의 금리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트렌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물론 이런 금리 결정이라는 큰 경계감 속에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엔비디아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관전 포인트들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2022년의 GTC에서는 현재 최고 성능의 H100이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100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딱히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100의 성능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 더불어서 중국용 수출 칩 H20 관련해서도 젠슨황 CEO가 언급을 할 것인가의 여부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고요. 국내 기업 활약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XL이라던가 HBM 12단 관련해서 이번 GTC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걸로 풀이가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HBM 그리고 HBM3E 관련해서 엔비디아 측과 또는 관련 기업들과 협업 내용들 발표되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생성형 AI가 전방위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 드론, 멀티모달 로봇, 나아가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에서 의료 AI 관련해서 어떻게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증시 일정만 짤막하게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것보다 목요일 일정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FOMC 금리 일정과 성명서 일정 저희 당잠사에서도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지난주 어떻게 닫았는지 저희가 뉴욕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앵커님, 저희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험난한 한 주가 되겠다. 이번 주 정말 쉽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한 주를 한 줄 코멘트로 정리하면 이번 주에 대한 대기 모드, 매크로 상황, FOMC도 그렇지만 반도체 일정도 굉장히 많고 아마 혜은 앵커가 바빠질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년에 제가 시황 정리할 때 한두 번 정도 등장하는 멘트인데 올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영화 해바라기 중에 명대사죠. 오태식의 대사.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와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무려 2% 가까운 뒷걸음질. 2,700선 종가 하루 만에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여기에서만 1조 원 이상 순매도,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이건 2023년 7월 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명분이 됐을까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핑계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물가를 가져다 썼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부담이죠.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소매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까지 안 나오고 그러자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가자 미국의 기술주가 떨어지는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부담도 반영이 됐죠. 전거래일에 달러당 원화 가격이 무려 13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 버튼을 클릭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됐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FOMC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FOMC 때 점도표 이번에 공개가 되는데 점도표는 369 12월에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원래 물가 부담이 없어도 3월 FOMC가 중요한데 물가까지 지금 서서히 다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경로가 더욱더 중요한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기존에 한 3회 올해 들어서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에 2회 인하로 수정이 될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앞서서 혜은 앵커가 간략하게 코멘트해드렸는데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미증시 하락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미국의 만기 영향이 컸고 확실히 거래
거래량도 3개월 평균보다 60%가 증가했는데 향후 전망을 할 때 이거 단기 영향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확실히 시가총액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떨어졌지만 중소형 중심의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는 이날 0.4% 올랐습니다. 즉 오늘 우리 시장은 그 미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기보다 종목 장세가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일장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매도가 집중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15일 외국인이 팔고 샀던 종목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액까지 이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도가 거의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5천억 원. 1조 순매도 중에서 절반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죠. 사실은 삼성전자는 인덱스 차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반도체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자면 일단 2,700선에 대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일단 지수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보자라는 시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매도 포지션 많았던 쪽은 밸류업 쪽인데 포스코홀딩스, 기아, 쌍용 C&E,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우선주 요 순입니다. 그런데 밸류업 중에서도 소외를 받았던 밸류업인 현대모비스는 전거래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현대모비스의 기관의 순매수까지 유입되면서 강력한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됐는데 기아와 현대가 미리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신고가를 터치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었던 현대모비스에는 최근 들어서 뒤늦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 밖에 소외주, 두산,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 S-오일, LG전자, 현대건설 등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었던 종목 비중을 덜어내고 새로운 종목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동을 한 건 아닌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밸류업 희비가 교차됐죠.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전일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요구가 부결됐습니다. 자사주 추가 취득, 배당 확대한 건 이게 부결되면서 밸류업 기대가 후퇴됐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게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제한이 경영상의 부담이 될 정도로 너무 높은 규모라는 회사의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눈높이를 좀 맞춰가는 과정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됐는지 들여다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시세가 좀 나왔었던 밸류업 관련 기업은 CJ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무려 14% 우선주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회사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호가 있었다. 올리브영의 IPO 철회 그리고 100% 자회사 편입 가능성이 있었다. 이게 시장의 해석이긴 한데 새로운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상승 배경도 중국 사업 적자 축소됐고 올해 부실 사업 정상화가 될 것이고 자율주행 등 신사업 추진 전략이 주목된다. 모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즉 밸류업 안에서도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보다는 덜 올랐었던 종목 찾기에 시장의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는 흔적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총회 일정들 쭉 정리가 돼 있고요. CJ는 28일 일정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었던 테마의 강세 흐름, 구리, 우크라이나 재건, 에너지. 이 세 개 테마는 공통점이 소외주였기도 하고 구리와 에너지는 원자재 강세에 연동해서 시세를 분출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물가 부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있죠. 구리 등의 비철금속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기름 가격의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배경은 결국 수요보다는 공급단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여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소외주,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건설도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쉬었습니다만 일부 반도체 강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과 테크윙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리노공업 지난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소켓 관련주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독야청청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좀 정리를 더 해봤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찍히는 탑은 뭐니 해도 변압기가 될 수 있겠죠. 올해도 수주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에 수출액이 약
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고 2년 전 대비했을 때는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아서 교체 수요가 한 축을 당장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AI 시장이 확산되면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는 양수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달은 데이터 센터, 건설 및 관리를 필요로 하고 그를 중점적으로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하는데 지금 미국의 IB에서는 그 다음 단계 에너지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체 수요가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까지 좀 거론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친환경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삼성전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확실시된다라고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에 삼성전자의 보조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공장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금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과 테일러 공장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이쪽에 전거래일에 시세가 나왔던 쪽, 디자인 하우스나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상대 강도가 좋았다라는 점도 이쪽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크게 두 가지 축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AI 이벤트와 주주총회 시즌. 앞서서 이제 주주총회는 말씀드렸고 한 가지 포인트는 화요일에 기아의 배당락일인데 기아 배당이 워낙 강하죠.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겁니다. 이론 배달가 정도 빠지면 보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BOJ 통화정책회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앞서서 해은 앵커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춘투 결과 발표가 됐는데 임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튀었습니다. 예상 4%대, 결과는 5%대. 아무래도 BOJ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컨센서스 지금 4월에 아마 정책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증시에는 부담이고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유. 왜냐하면 수출 경합도가 겹치는 게 덩치가 큰 쪽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KB증권에서 점진적 엔화 강세가 나오면 한국 시장에 긍정적이고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특히 자동차와 금융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반도체 일정 DTC,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공개,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 삼성증권에서 꼽는 이번 주 테마를 AI 묶음으로 세트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AI로 인한 전력 수요 그리고 파생된 AI인 로봇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피규어 영상 공개가 됐을 때 바로 말씀을 드렸죠. 이 피규어 영상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진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은 원전, 변압기, 전선 익숙한 내용이죠. AI는 HBM, 시스템 반도체, CXL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